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매 회차 홍보 차수에 해당 타입을 평면도를 3D로 제작을 하고 현관 부위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문을 실제 설치하는 과정과 함께 어떠한 사용의 어떤 편리함과 그리고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지금 카페 내 게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84D 타입의 현관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쪽에 중문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면도를 보게 되면 이쪽 부위가 지금 현관이죠. 그리고 현관 부위에서 우측으로 공용욕실 그리고 좌측이 거실로 향하는 방향과 안방의 진입부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향하는 이 개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84D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 부위와 안방의 드레스룸 이 개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금 이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서 현관에 설치를 해가는 영상 컨텐츠를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84D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쪽 부위가 바로 현관 부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오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위가 안방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현관의 폭은 자, 1m 16cm 정도 됩니다. 1m 20 안쪽으로 현재 사이즈가 들어와 있는 형태에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으로 넓은 벽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부위에는 팬트리와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요. 대부분 이 한쪽 벽면이 대부분 짧은 벽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없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거실로 이제 들어가는 반대 방향으로 열어서 들어가야 짧은 동선이 형성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벽이 없고 이 벽만 있다라고 하면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실에서 나갈 때 조금 더 걸어서 나가야 되니까 동선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84D 타입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넓은 벽체가 있기 때문에 원슬라이딩을 설치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좀 먼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실제 여러 가지 중문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문다소에서는 우선 일단 첫 번째가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이 있는데요. 3분의 3과 3분의 2와 3분의 1 사이즈의 면이 접히면서 열리는 그런 양방향성 레일이 없는 중문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전한 도어이고요. 모서리 부분이 없고 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김 방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된 중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안전한 도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감을 가장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슬라이딩 중문이죠.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창에 기본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또 추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별도의 이렇게 아치를 추가로 옵션 형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중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4분의 3 사이즈와 4분의 1 사이즈의 도어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는 큰 문을 사용해서 출입을 하게 되고요. 큰 부피가 큰 물건이 들어올 때는 전체를 개방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쪽문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사이즈의 중문도 락을 평상시에는 걸어서 잠궈 놓고 필요할 시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성, 양 도어는 다 개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를 디바이딩해서 나눠서 유리를 각각 다른 위아래를 다르게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도 이렇게 아치를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도 원슬라이딩처럼 상당히 인테리어 효과가 높은 그런 디자인성 중문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좁은 현관에 가장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방향성 도어입니다.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이고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 문 하나가 18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비대칭처럼 이렇게 디바이딩 문이 두 짝이 아니라서 이 통유리 자체에 대한 이 회전형 방식의 구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주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주기도 하고 실제 열리는 이 모습을 자체만으로도 넓은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가장 중문에서 가장 기본형이었던 삼연동입니다. 삼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1m 50 정도 되는 현관 또는 최소 1m 30 되는 현관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드리는데 저희 84 D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1m 20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좁은 이렇게 3분의 2 영역 정도만 열리기 때문에 실제 설치할 경우에 좀 좁은 현관에 출입 계급을 주기 때문에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은 권장은 드리지는 좀 않는 중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문다수의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를 이렇게 설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벽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벽을 임시적으로 좀 뒤쪽으로 빼어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를 설치하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손잡이는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면 열리는 방향 자체가 짧은 동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항상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게끔 선택을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에 옳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들어오거나 나가는 동선 자체도 짧게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84 D타입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모든 타입이 거실에서 현관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현관에서 중문을 바라보는 이 모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이 복도 동선에서 이 바라 보여지는 이 중문의 어떤 컬러라든지 유리의 어떤 색상 디자인 이런 부분도 실내에서도 좀 약간 그 주변의 컬러감과 인테리어적인 어떤 매칭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중문이기 때문에 이 중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컬러 그리고 유리 디자인 그리고 또 신발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하단 마감 옵션 이런 부분들이 좀 동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일단 열려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선 하단부에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드나들기에 편안합니다. 청소하기도 편하고 큰 부피의 물건을 들여올 때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재료 분리 선입니다. 이 재료 분리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회전 방향에 의해서. 그런데 폴드 스윙도어는 접히는 방식의 돌출 부위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대부분 여기에다 이렇게 벗거든요. 이 부위에 벗어서 우리가 나가고 들어갈 때 다시 밀어서 나가게 될 때 회전 방향이 아마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만약 여기가 중심일 때 대부분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 신발이 여기 놓여 있을 때 무조건 다 걸리거든요. 쓸리거든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발목까지 이상 올라오는 신발들 대체로 신기 때문에 상당히 걸림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걸림이 없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 도어를 사용하는 모습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실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나갈 때도 밀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양방향성 도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상당히 편리한 중문이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하단부에 레일이 없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닫힐 때 속도 저감을 시키는 댐퍼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벽에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히더라도 어떤 찍힘의 어떤 상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문과 문 사이의 틈새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위 같은 경우도 이 틈새 간격을 유지시키면서 고무 가스켓이라고 하는 부속이 이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점점 틈새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부착되어 있는 고무 가스켓이 맞대어지면서 공간은 유지하면서 틈새는 밀폐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도 그 공간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틈새에 손을 집어넣어도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유리라든지 그리고 문틀의 색상, 손잡이의 색상, 그리고 유리의 테두리 이런 색상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폴드 스윙 도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제가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는 상당히 안전하고 편리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방감도 약 85%의 개방감을 가집니다. 개방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에도 우리가 양손에 짐을 들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중문을 언제 설치하냐라는 질문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집 안에 설치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청소 전에 시공을 하고 깔끔히 청소한 이후에 이사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는 그러한 설치 과정을 대부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가구나 가전 이렇게 부피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문에 어떤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사고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여서 지금은 이사가 종료된 이후에 편안하게 좀 시공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시공에 대한 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문은 시공 설치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먼지의 유입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닥에는 이렇게 보양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복도 부위에는 이렇게 비닐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지나 그 외에 분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비닐막으로 막게 되고, 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다 보양제를 제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어 브러쉬로 다 불어서 나가지만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분진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보양과 커버링을 진행을 해서 먼지 유입을 막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중문의 부분들을 좀 연이어 설명을 가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이제 중문이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실제 설치된 모습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히는 구조라서 이 디딤돌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부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 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복도 쪽으로 돌출되는 이 양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용자와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이 폴드 스윙도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폴드 스윙도어는 유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컬러와 유리의 몰딩 컬러, 그리고 문 틀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유리의 테두리, 이제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유리를 고정하는 이제 부속입니다. 이거에 대한 컬러도 손잡이와 동일하게 화이트, 골드, 블랙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리는 브론즈 유리인데요. 브론즈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서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또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장 맞는 선택이 바로 이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계열 베이지인데요. 이 컬러에다가 매트 화이트 컬러입니다. 여기에다가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물결 문양이 있는 모르세로 유리고요. 유리의 몰딩 블랙, 그리고 손잡이하고 일치를 시킨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투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쪽 투명하고 다르게 현관의 스페이스가 좀 작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생활 보호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옆으로 와보시면 이쪽이 바로 브론즈 유리, 그리고 이쪽이
이제 투명 유리인데 투명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투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로 뿌연 불투명이 있고요. 이렇게 어떤 리듬감이 살려 있는 어떤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 있는 어떤 이런 불투명 유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 가기 전에 여기는 손잡이가 이렇게 골드죠. 근데 대부분 이제 골드를 하게 되면 이 쫄대 몰딩도 골드로 하실 수가 있고 전체 화이트로 해서 골드를 포인트로 주셔도 되는 이런 선택을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일반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 코튼 화이트는 백순백색은 아닙니다. 아이보리가 살짝 믹스가 돼서 색 발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염에 대해서도 좀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코튼 화이트 컬러를 많이 또 선택도 하시고 저희도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믹스되어 있는 현관들은 현관 중문 자체를 또 다른 컬러를 주기보다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가시는 게 좀 깔끔하고 화사하고 좀 좁은 느낌들이 좀 덜한 그런 분위기가 좀 대부분 보여집니다. 여기는 투명 유리에 그리고 몰딩, 유리 테두리, 유리 몰딩, 화이트, 그리고 손잡이도 화이트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손잡이에 투명 유리에 유리 몰딩 화이트. 여기는 이제 매트 베이지입니다. 완전 베이지 컬러가 되고요. 베이지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의 컬러와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하시는 사용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취향이지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내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방향이나 집안 내부의 컬러감을 통일시키겠다, 아니면 유사하게 맞추겠다, 이거에 따라서 내 집 가족이나 가장 선택자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그 선택된 중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뭐 남에게 보기 좋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봐야 되는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 눈에 예뻐 보여야 우선 첫 번째 고민이 해결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디자인들 또는 이제 다른 현관에 설치된 모습과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감을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유리로 불투명하게 맞지 않고 이렇게 알판으로 맞게 되면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루엣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국 그렇게 실루엣이 남는 부분이 결국엔 좀 시선으로 자꾸 집중되기 때문에 완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판으로 막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투명과 이 알판의 차이점을 인지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방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약 85%가 개방되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그리고 청소를 할 때도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투명의 아래 하단 마감, 여기는 불투명 모루 세로의 하단 마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리 몰딩 화이트의 손잡이만 골드 포인트를 주신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 마감 없이 전체 통유리로 불투명 모루 세로 유리를 선택한 상태이고요. 유리의 몰딩 골드, 그리고 손잡이도 골드 해서 조금 더 이쪽 부분보다는 개방감이 좀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아래 하단을 알판으로 맞게 되면은 이 화이트의 면적이 넓어서 좀 무게감이 아래로 내려서 안정감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찾고 싶다. 또 신발의 어떤 이렇게 실루엣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판 마감을 하시면 좀 더 깔끔한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제가 약 3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신 컬러를 컬러 패치를 통해서 박람회장에서 실제 컬러를 보면서 선택 가능하시고요. 꼭 박람회장에서 선택한 컬러를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측을 할 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변경이 가능하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에서 너무 조급하고 긴급하게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 컬러를 보면서 밝은 컬러 또는 실제 다른 어떤 채도들을 충분히 눈으로 판단하셔서 무채색으로 할 건지 또는 유채색으로 할 건지에 대한 우선 큰 틀만 판단을 하시고 실제 실측할 때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리 몰딩 골드 손잡이랑 매칭을 시킨 다음에 채도 그린 계열로 선택한 모습이 되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측면에서 열렸을 때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디딤돌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디딤돌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까지. 네. 그래서 신발에 걸림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폴드 시그널이 열릴 때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기 때문에 신발을 여기서 벗어놓아도 걸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이고요. 우드 컬러로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원하거나 이런 문틀의 색상과 매칭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컬러 패치를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어떤 통일감을 만들어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망임 유리라고 하는데요. 안전한 유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리에 어떤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유리에 강화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망임 유리를 선택하시면 그럼 좀 불안감은 해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의 손잡이 블랙, 그리고 유리의 몰딩은 화이트로 선택한 깔끔한 블랙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는 옐로우 계열이긴 한데 아주 은은합니다. 은은해서 고급스러움이 되게 상당히 많이 연출되고 편안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이렇게 불투명의 아래 하단 마감을 하셔도 되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는 이제 브론즈 유리에 이 블랙 쫄대나 블랙 손잡이를 하셔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샴페인 골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실제 박람회장에서 실제 컬러를 보시고 다양한 컬러를 한번 대여 보신 다음에 최종 결정하셔도 상당히 집안에 어울림이 좋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중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유리를 디바이딩하는 이런 형태의 유리가 디자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단순하고 현관이 좁기 때문에 큰 디자인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통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완전 불투명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은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되게 좁은 1m 20 이하이기 때문에 좁은 현관을 좀 더 최대한 넓게 보이려고 하시는 이런 어떤 트렌드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입주자분들께서도 박람회장에서 실제 사이즈 설치됐을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지를 한번 체감을 해 보신 이후에 어떤 중문들의 어떤 컬러라든지 유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컬러나 뭐 유리나 이런 것들을 박람회장에서 꼭 선택하시는 게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설치할 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가 높은 현관 중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렇게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게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우선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일단 중문 같은 경우는 가장 돌출된 부위를 끝선으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즉 걸레바지가 가장 끝선에 있기 때문에 이 걸레바지를 위치해서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틈새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걸레바지만큼. 그래서 이런 틈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밀폐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일단 걸레바지 사이즈만큼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기역자 몰딩을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선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줘서 이 공간을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몰딩과 이 도어 사이의 간격은 이 가운데 측면 맞닿는 부분에 모헤어라는 부속이 장착이 되면서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쪽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까지도 이렇게 밀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밀폐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슬라이딩을 실제 설치하셔도 방풍이나 방한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 벽이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잡이가 거실 방향 쪽으로 있어야 여기서 바로 열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집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 손잡이가 있으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닿아야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소비자분들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손잡이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멀티 컨트롤 박스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열고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동선이나 내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쪽에 이게 넓은 사용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모습으로 네.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열리는 모습을 이제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열리냐면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요렇게 이게 전체 최대 열리는 부분인데요. 손잡이만큼 공간을 놔두고 열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여기 손을 넣어서 다시 닫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손잡이 사이즈만큼을 남겨두고 전체 개방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레일은 이게 돌출 레일입니다. 돌출 레일인데요.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 아파트의 바닥에 구멍을 내는 거를 좀 약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돌출 레일로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 틈새만큼 이 바닥에 홈을 파서 레일을 매립을 시킵니다. 요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높이가 5mm, 상당히 좀 낮습니다. 낮게요. 그리고 매립은 1mm. 높이로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느낌은 매립 레일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닥에 손상 없이 어떤 중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출 레일이 또 가장 많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 박람회 현장에서 이 매립과 돌출 레일의 모습을 좀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원슬라이딩이 설치된 타 아파트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뭐 개방감이나 인테리어감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모든 중문은 저가, 중가, 고가가 있는데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중고가 프리미엄입니다. 한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저희 문다소 제품이고요. 실제 외형상으로는 왜 이 제품이 저가형하고 차이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는 게 무조건 전부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외형이 똑같지만 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사용하는 자재, 즉 이 유리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틀의 프레임이 나중에 휨 현상이 발생하면서 바퀴에 마찰이 발생하고 마모가 발생하면서 이제 에이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틀 프레임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저가형들은 문틀 프레임의 두께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저가의 자재비를 적게 쓰기 때문에 판매가가 저렴한 거지 동일한 제품을 저희가 절대 비싸게 팔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저희 중고가 브랜드 제품들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어떤 자재의 비교 부분도 박람회 때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소비자분들께서 충분히 정확한 정보를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중문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이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일구 통창입니다.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를 거실과 현관 쪽에 풀 인테리어를 하셨을 때 어떤 내외부의 어떤 인테리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또 개방감을 상당히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구 통유리로 하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유리로 할 경우에는 유리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강화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 많은 디자인을 평균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구C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4구C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와 가로 한 줄씩 이렇게 분리를 해서 총 4개의 면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명 모루 세로 유리를 통해서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걸 좀 차단하는 이런 형태로 좀 선택을 하셨고요.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사실 1m 5cm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좁은 현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투명까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너무나 현관이 이제 좀 답답하기 때문에 현관에 좀 약간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투명 유리로 선택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인데 여기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선글라스 컬러처럼 약간 브라운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을 알판으로 막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주방에서 여기 현관을 바라봤을 때 신발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시선에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시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판으로 막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상당히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이기 바로 이렇게 하단 막음 2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구 디자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리 면적이 크면 이렇게 망임 유리로도 선택을 하시는데, 이렇게 흑경 반사경이 있을 때 약간 블랙 계열로 이렇게 컬러 좀 맞춤하기 위해서 블랙으로도 프레임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게 되면 각 면에 다른 어떤 마감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명, 그리고 망임 유리, 그리고 알판,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로 유리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겠습니다. 자, 4구 형태이고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브라운 컬러가 채도가 확 살아나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따뜻한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 컬러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좀 화사하면서도 밝은 느낌, 그리고 브론즈 유리는 좀 더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이런 컬러 감에 따르는 어떤 뭐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감을 좀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제가 3D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손잡이만큼을 제외하고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손잡이에 손을 놓고 다시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 열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전체 개방된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95% 이상 다 개방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는 이 프레임의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고요. 이 디자인은 이제 간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간살 형태의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는데, 특히 저희 문다서 같은 경우는 이 간살의 수도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추가 또 위치도 변경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 간살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우드 같은 느낌의 마감 표면을 너무나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월럭 컬러 또는 오크 컬러 이 두 가지 자체가 가장 많이 선택을 받으시고 컬러 랩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살 같은 경우 사이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도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거고, 투명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내외부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리의 어떤 불투명 투명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는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명을 할 경우에 안방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 공간이 안방 내부에서 보여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끔 불투명 처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2구로 해서 모르쇠로 유리,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알판으로 막아서 내추럴 마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조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요즘 많은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 도어에서 가장 많은 어떤 호감, 그리고 약간 인테리어감을 가장 높여주는 어떤 옵션이 바로 이 아치 디자인이죠. 그래서 아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윗단 그리고 아랫단 이렇게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요. 위에만 넣을 수도 있고 아래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고요. 동일한 디자인의 샴페인 골드 도장 마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브론즈를 불투명 처리한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 보이는 형태가 위에 쪽에만 상단부에만 아치를 넣은 이게 모습이 되겠는데요. 아래 하단부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이 너무나 밋밋한 부분을 이 가로바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좀 디자인이 완성되는 느낌들이 많이 나고요. 원슬라이딩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아치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이 부분들을 이게 기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가로바를 줌으로써 유리를 분할을 해서 다른 유리로 넣으실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치를 넣으셔서 설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 이렇게 정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 방구 아치고요. 이렇게 코너 아치를 주실 수도 있고, 코너 아치도 이렇게 여기는 정방향, 여기는 사선 방향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너무나 어떤 기본형에서부터 변경할 수 있는,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 옵션 선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내 집안의 인테리어 방향을 뭐 간살이나 아치의 어떤 부드러운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집안 내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투명 유리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신다고 하면, 실제 박람 매장에서 어떤 구동되는 느낌이라든지 어떤 견고함, 내구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 번 더 포함하셔가지고
컬러나 이런 부분들을 박람회장에서 실제 상담원을 통해서 좀 안내를 받으시면 지금 고민하시고 이렇게 확정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손쉽게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집안 내부에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런 부분 시각적에서는 너무 편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구나 이런 체험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박람회장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체험해 보면서 실제 우리 집 가족 구성원과 생활하면서 필요한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를 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 주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다지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4분의 3 사이즈의 도어 그리고 4분의 1 사이즈의 도어가 달려 있고요. 이 두 가지 도어가 동시에 다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문은 4분의 3 사이즈의 큰 문을 사용하게 되고요. 큰 짐이 들어오게 될 때는 양쪽 문을 다 개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대칭 여다지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다지 중문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방향이 거실 부분에 있게끔 향하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짧은 동선을 형성을 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방향도 어떤 소비자분들의 어떤 성향과 패턴에 따라서 변경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짧은 동선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제조와 판매하는 영업 입장에서 그 가이드를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취향에 맞게끔 전혀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되고요. 비대칭 여다지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집안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거실에서는 이렇게 정면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실제 이렇게 설치된 사례 전에 자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열려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 비대칭 여다지는 상당히 심플하고 모던하고 개방감이 되게 우수한 부분이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방향성이고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청소라든지 드나듦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긴 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 반경이 되게 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하지 않는 분들은 비대칭 여다지를 선택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면 회전 반경이 이렇습니다. 되게 크죠. 그래서 신발을 대부분 여기다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발 여기서 벗어놓고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는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죠.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신발이 다 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비대칭 여다지를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렇게 잡아 다녀서 열고 나가는 이게 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한데 라고 좀 제가 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시면 비대칭 여다지 말고 다른 중문을 좀 선택하시기를 좀 권장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벽을 좀 밀어놨는데 제가 다시 원상 복귀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복도가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자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자 이 정도까지 열려 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열려버리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열려버리면 간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 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거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이런 과정에서 문이 열리면 간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여다지는 정말 너무나 좋은 종류이긴 한데 이 부분 이 문이 열렸을 때에 대한
이동 사용자에 대한 간섭 이 부분이 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 신발의 슬림 이 부분만 좀 참고를 좀 하셔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고 하면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형 중문이 가능합니다. 상단부 아치, 하단부도 아치 가능하시고 아치형 손잡이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부를 분할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깔끔한 아치형 디자인 그리고 코너 아치 원슬라이딩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아치 옵션입니다. 정방향 그리고 사선 방향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방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화장실 부위와 이 복도가 좁아지고 이동하는 사용자의 간섭이 발생한다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좀 참고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는 가장 많이 선택되는 아치형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아치형 그리고 유리 분할 그래서 동일하게 투명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시선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실 때 요즘은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를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런 좀 약간 디자인틱하고 어떤 볼륨감이 살아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시원한 느낌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좀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래 하단부의 높이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아치 옵션 같은 경우도 꼭 이런 방구가 아니라 코너 아치를 양쪽으로 이렇게 두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가 가장 기본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이트 컬러의 가장 기본형 그리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상당히 우수하고요. 일반 아파트 옵션에서도 서면동 확장형이나 원슬라이딩이 설치되지 못하는 곳들은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를 기본 옵션으로 할 정도로 좀 많은 그 현장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사용되는 중무 중에 하나가 이 비대칭 여닫이 기본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옵션인데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 자, 보시면 좀 나는 이렇게 깔끔하고 좀 개방감 있는 걸 원한다고 하면 투명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고급스럽고 따뜻한 감을 원하는 부분이야 라고 하시면 브론즈 유리. 확실히 이 두 유리만으로도 약간 볼륨감이나 고급스러움이나 따뜻한 느낌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브론즈 유리가 좀 더 따뜻한 감이나 디자인틱함, 그리고 또 현관의 포인트를 좀 많이 제공하는 느낌들이 많이 나서 좀 브론즈 유리도 많이 좀 권장을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이쪽 부분을 상당히 깔끔하게 보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역시 고객님들 취향에 맞춰서 실직하는 그 날까지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그래서 꼭 화이트뿐만 아니라 샴페인 골드 컬러로 하셔도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조명이 약간 옐로우라서 좀 더 이렇게 옐로우 느낌들이 나는데 샴페인 골드는 상당히 은은한 느낌들이 난다는 거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추럴 우드형 형태로 랩핑도 가능하고 이 작은 문 쪽에 간살을 넣으실 수도 있고 유리 분할 그리고 손잡이도 레버형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는데 사실 현관 같은 경우는 레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짐이 손에 있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레버형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잠금 해제를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현관에 좀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일반형으로 사용하시는 좀 권장드리고요. 자, 이렇게 도장이 아니라 이렇게 내추럴 우드 컬러 형태로 이렇게 가능하시고 그리고 전체 간살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인 취향이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는 내부 인테리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일감 있게 연출하고자 하실 때 많이 사용들 하시니까 이 부분도 저희 문다수에서 병영 또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이런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뭐 카페라든지 유선 또는 문자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간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치형 같은 경우도 위아래 이렇게 아치를 두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모르쇠로 유리를 넣으시기도 하고 손잡이도 아치형. 근데 이 상태에서 일반형 손잡이의 투명 유리,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아도 약간 개방감 좀 차이가 많이 나시죠? 그래서 이런 아치로 인해서 좀 좁아질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함으로써 공간의 스페이스를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안쪽 벽면까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개방감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안에 내부에 사생활이 좀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코너 아치, 네, 코너 아치를 이런 느낌으로 많이 연출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치 옵션들은 내 눈에
내 시각적으로 가장 예쁘고 편안하게 보이는 게 그 디자인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남이 예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의 생활 패턴과 그리고 내 시선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중문을 가장 1번으로 고민하시는 게 가장 예쁜 내 집에 잘 어울리는 중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대칭 여닫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태가 가장 기본형,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옵션형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브론즈 유리. 자, 그리고 이제 비대칭 여닫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개방을 했을 때 복도의 어떤 간섭,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용자와의 간섭, 그리고 회전 방향에 의한 신발이 좀 걸림, 이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불편함을 인지하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옆에 있는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이렇게 180도로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좁은 현관의 가장 미닫이 형태 중에서도 가장 개방감을 높게끔 그리고 이런 분할면 없는 가장 깔끔한 형태의 현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저희 문다수 리버서블 도어라고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완전 통창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벽면을 살짝 제가 좀 치워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문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당히 깔끔한 현관의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유리에 어떤 분할면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합니다. 정말 실제로 설치해 놓으면 사실 리버서블 도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깔끔하고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깔끔합니다. 지금 열려있는 모습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열려있는 모습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좀 전에 폴드 스윙 도어나 리버서블 도어보다는 조금 더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이즈가 지금 현재 제가 116이니까 열리는 사이즈가 1m 110 여기니까 10, 60 105 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부에서 요 정도 튀어나오는데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비대칭 여닫이는 회전 방향이 이런 식으로 구동이 돼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나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발 여기 벗어 놓으셔도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실제 밖에서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문 하나 정도의 넓이만큼을 제외하고는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큰 어떤 개방감을 주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진짜 이 복도를 지나가는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약간의 걸림은 있을 수 있어요. 문 하나 자체가 회전한 방향이지만 그렇지만 회전하는 중심축이 이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돌출될 부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문 하나 사이즈가 전체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만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요거를 한번 제가 원 위치로 갖다 놔 볼게요. 절반 정도, 좀 절반 안 되게 이렇게 보이지만 충분히 지나가는 이 복도 선상에서에 대한 간섭은 좀 여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를 실제 사용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자, 이렇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구부에 넓은 개방감을 주고요. 그리고 유리 자체가 통유리로 삽입되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딩에 의한 디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으로 이렇게 오픈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그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반자동형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반자동형으로 다시 닫히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체 넓이 와이드의 약 95%가 개방이 되는 아주 개방감이 좋은 어떤 기능 구동 방식의 제품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부에 레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수동으로 닫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개방된 상태에서 어떤 큰 부피의 물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먼지나 이런 청소 상태에서 외부로 배출시킬 때 상당히 용이한 제품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형태의 현관을 좀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폴드 스윙 도어와 옵션이 다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히는 이 부분만 없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현관 사이즈가 1m 정도 됩니다. 정말 작은 현관이고요. 1m 작은 현관에 전체 이 리버서블 도어로 시공을 해서 열리는 폭은 약 85cm가 되는 거죠. 1m인데 85cm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구동 방식이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 프레임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유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손잡이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손잡이 같은 경우는 폴드 스윙도와 동일합니다. 블랙, 화이트, 샴페인 골드 그리고 유리의 테두리 몰딩도 블랙, 화이트, 샴페인 골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는 이 신발의 보임들이 좀 신경이 쓰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롯데캐슬 시그니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방식이지만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서 신발이 보이는 부분을 가리는 이런 형태의 옵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불투명으로 했을 때 브론즈 유리입니다. 불투명으로 하고 이 내부가 불이 꺼지면 이렇게 어두운 형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도 일반 투명과 또는 브론즈 컬러의 불투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박람회 현장에서 실제 유리의 샘플링을 보시면서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 컬러도 이렇게 꼭 반드시 흰색 컬러가 아니라 좀 더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어떤 이렇게 그레이, 진그레이 컬러로 하셔도 되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암과 바깥으로 안팎으로 돌출되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 놓아도 어떤 신발에 걸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거의 95%가 개방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을 하고요. 유리는 모르쉐로 유리, 그리고 유리 테두리는 골드, 손잡이도 골드 동일하게 색상을 맞춤해 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좀 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 사이즈가 지금 1m 한 10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는 그레이 컬러 유리고요. 아래 하단막을 막고 유리 몰딩은 골드 그리고 손잡이도 일치시킨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다른 도어처럼 이렇게 디바이딩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음으로써 조금 더 개방감이 유지되면서 신발의 어떤 지저분함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좀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오픈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가장 큰 장점으로 대도 되고요. 자, 여기도 1m 정도 현관입니다. 정말 좁죠. 정말 좁은데도 불구하고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충분한 개방감과 그리고 방풍이나 방안이나 방음 기능 또한 역시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제 점점 좀 계절의 변화가 좀 이렇게 극심화되고 있는데요. 뭐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져서 실내에 어떤 냉방이 소실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 바로 현관 중문. 겨울에는 외부의 어떤 냉기 그리고 실내의 난방이 어떤 외부 냉기에 의해서 지속적인 어떤 난방이 가동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중문은 거의 필수적인 어떤 구조물이라고 지금은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뭐 다양한 옵션은 아니지만 상당히 개방감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리버서블 도어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에만 블랙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쪽 전체 주변 환경에 맞게끔 화이트 컬러, 코튼 화이트 컬러로 색상을 맞춤하시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로 선택을 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 컬러에다가 손잡이 블랙 그리고 투명 사틴입니다. 그리고 브론즈 사틴이 있고 투명 사틴이 있는데요. 브론즈 사틴은 약간 옐로우 컬러가 좀 들어가 있고요. 투명 사틴은 거의 밝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 테두리도 흰색 컬러로 동일하게 좀 가셨고요. 그래서 밝은 느낌으로 불투명 처리에 95% 이상의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현관은 아니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일 풍경채라고 해서 주방 출입구가 따로 있고 거실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계고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떤 예산의 비용도 두 가지가 더 되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셨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어떤 아파트인데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전체 커튼 화이트 컬러에다가 여기가 이제 유리는 여기는 투명 사틴, 여기는 브론즈 사틴입니다. 좀 티가 잘 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안과 바깥쪽으로 다 밝은 조명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사이즈는 95 사이즈 정도 됩니다. 정말 작거든요. 작은 곳에는 리버서블이 정말 답입니다. 그래서 작은 곳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1m 10, 20이 되는 곳에 리버서블을 설치하면 정말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르세로 유리에다가 전체 화이트, 손잡이에 화이트 몰딩 이렇게 가신 거고요. 전체 유리를 투명으로 하게 되면 자 이만큼 정말 환한 현관이 연출됩니다. 정말 밝죠. 밝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군더더기 없는 통유리이기 때문에 정말 화사하고 개방감은 정말 우수합니다. 그리고 역시 방풍이나 방한 기능, 이제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 또한 기능이 충실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여기가 98cm 정도 되는 현관이거든요. 그런데 컬러 포인트를 좀 주셨고요. 투명 유리에다가 유리 화이트 몰딩 주셨고 손잡이 골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m 10 정도 됩니다. 지금 15 정도 되는 거죠. 거의 저희 시그니처와 유사한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투명 유리로 하셨고요. 유리는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손잡이도 블랙. 여기 징그레이 컬러거든요. 자, 한 번 더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1m 20이 좀 넘습니다. 상당히 점점 넓어지거든요. 이 문을 사실 이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현관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개방감이 좋거든요.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는 구동되는 방식에 조금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려동물이나 또는 어린 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틈새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혹시나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 부분에 가까이 가실까봐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흰색 화이트 컬러. 그래서 구동 방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실 리버서블 도어는 코튼 화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의 블랙, 골드 손잡이의 골드 쫄대 이만으로도 상당히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현관과 집안 내부의 어떤 포인트, 고급스러움, 개방감은 답은 리버서블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실제 설치하는 저희 시그니처 정도 현관에 설치하게 되면 한 요 정도 선상의 어떤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좀 더 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밝은 컬러 정도 요거보다 살짝 좀 넓을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정말 상당히 좀 웅장합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양도 구동 방식이라서 그래서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리버서블 도어를 충분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 하단 마감을 하셔도 좀 답답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묵직하고 좀 더 하중이 무게 중심이 밑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은 충분히 더 연출될 수 있다는 게 하단 마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개방감을 연출시켜주는 리버서블 도어에서 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마지막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문의 가장 기본적인 삼연동 중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삼연동 중문은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가장 우수한 중문의 형태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가 1m 6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m 16cm, 1m 20 좀 안 되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열리는 폭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를 잡고 해보면 약 72 정도 센치가 되거든요. 상당히 좀 작은 티슈이기 때문에 72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화장실 출입구보다 조금 더 좁을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 출입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부피 큰 어떤 짐이 들어오게 될 때는 사실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측면으로 틀어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을 철거를 해서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뭐 시험해 드리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좀 그 부분이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 신발장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철거 확장을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끝까지 나누고요. 자, 이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해서 확장형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신발장 이 넓이만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면 이쪽에 문이 들어가게 되면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잡이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좀 확장하게 되는 거니까,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잡이의 사용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좀 반대 방향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서 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간단히 좀 이게 좀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 삼연동을 갖고 와서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밖에서 이제 발견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안쪽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열어야 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요거를,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다 열려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네, 실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철거 확장을 하지 않고 설치하는 건 좀 비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삼연동을 꼭 나는 하고 싶다,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우수하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을 철거 확장을 한 상태에서 중문을 설치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 열리는 사이즈가 상당히 좀 커집니다. 약 1m 가까이 열리게 돼요. 1m 가까이 열리게 되니까 충분한 개구부의 사이즈를 제공하고요. 다른 여타 중문만큼 열리게 됩니다. 그 철거 확장을 할 때 뭐 비용 정도는 약 16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철거 비용, 폐기하는 비용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늘어나는 이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한 16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실제 이제 가격, 이제 철거 확장에 대한 비용을 제가 산출할 건데요. 뭐 조금 더 플러스도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면 1, 2만 원 정도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 전에 정확하게 산출을 통해서 판매 가격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중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삼연동을 철거 확장까지 하면서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능적인 어떤 부분과 그리고 삼연동은 상당히 좀 익숙한 중문이어서 이 중문을 꼭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어떤 이 공간 내부에서 1m 20 내에 사이즈 설치하는 것보다 철거 확장을 통해서 설치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레스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드레스룸 쪽에 이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권장사항은 아니긴 하나, 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대가 들어오고 뭐 커튼 달리고 여러 가지 화장대도 이제 이쪽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한 좀
분리가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의 어떤 사용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공간 안에 삼연동 부분, 그러니까 1m 지금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어떤 사용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부분에 어떤 화장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선이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침대를 놓을 때 이쪽으로 놓으실 거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놓으신 분도 계실 건데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놓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나가시기 편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사실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놓으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이쪽으로 침대를 이제 좀 대부분 많이 놓으시긴 하는데 지금 구조상 이쪽으로 놓으실 부분이 좀 대부분 그쪽으로 좀 놓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야간에 이제 화장실 사용하게 될 때 좀 출입하게 될 때 이 사용 소음들로 인해서 사용자 간의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숙면이 좀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 좀 많이 삼연동을 좀 드레스룸 중문을 설치하게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난방이라든지 보온 부분들이 취약을 해서 좀 한기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방의 어떤 아늑하고 따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방의 드레스룸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사이즈가 1m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삼연동을 설치하셔도 충분히 그 효과는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설치해 보면 공간의 넓이가 약 77, 8 정도 되니까 이 안방문 정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넓게 오픈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관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드레스룸 공간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개구부가 1m 25 정도 되기 때문에 삼연동 중문을 설치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이 개방감도 좋고 설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용 소음이나 또는 이제 이쪽에서 샤워를 하시게 될 때 이쪽에서 습기 이런 부분도 안방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충분히 커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방 드레스룸의 중문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만한 기능성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장시간 발사 D타입의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이쯤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조금이라도 저 중문을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이제 모르고 계셨던 부분을 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다소 중문 같은 경우는 한센과 KCC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중문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기에 저가와는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구성 그리고 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은 박람회장에서 충분히 그런 자재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 제품 중간에 2, 3년만 사용해도 AS가 나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 시간적인 손실과 또 시간을 내야 되는 그런 손실 부분도 굳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고 또 중간에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약 15년 정도의 사업 이력을 지금 영위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없어지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문을 거의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저희 문다소 중문 제품에 대한 어떤 내구성 그리고 회사 자체 탄탄한 어떤 사업 이력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셔서 현관 중문 부분을 고민하실 때 저희 박람회장에서 저희 문다소 부스를 많은 방문과 상담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중문 상담을 설명을 시청해 주신 이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